한약재 약물편의 천궁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약재 천궁은 출처는 한방 약물학 서적의 가장 최고의 오래된 서적이라는 신령본초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약명은 이제 우리나라의 일천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생약명에는 크니디로 되어 있습니다. 크니디움 리조마입니다. 근경입니다. 근경, 땅 속에 있는 근경을 이제 사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약성가를 보면 천국은 성질이 따뜻하고 두통을 머리가 아픈 것을 그치게 한다. 양신생애한다. 새로운 피를 생기게 하고 울체된 거를 울체된 거를 통하게 하고 밑으로 처진 거를 승해준다 그랬습니다. 이명에 보면은 궁궁, 향과, 호궁, 경궁 등등 있는데 양명 연유를 보면은 왜 천궁이라고 그랬냐? 원래 이름은 궁궁이었습니다. 궁궁인데 이게 천자가 된 거는 천자가 들어가는 한약재는 거의 대부분이 사천성에 나온 거를 최양품으로 도지약재로 할 때 천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천련자 이렇게 그런 천자 들어가는 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궁이라는 거는 지고의 뜻이라고 해서 가장 높은 데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천궁은 주로 이제 두통에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사천성에서 나는 것 중에 두통을 치료하는 높은 데에 그 약의 기운이 도달한다. 그래서 천궁이라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는 천지상 이런 하늘의 모양을 닮았다. 본초강목에 보면은 개인지명의 그 지역에 따른 이름이다. 그래서 관중에서 나오면 경궁이라고 그러고 혹은 서궁이라고 그러고 총나라 사천성 중이죠. 촉에서 나오는 걸 천궁이라고 그랬다. 천태지역에서 나오는 건 대궁이고 강남에서 나오는 무궁이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천궁의 이름이 많은 거는 모두 다 그 땅에 따른 그런 이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원에 보면 사년과에 속하는 단생 초본인 천궁 종류의 뿌리 근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천궁에는 크니디움 오피시날레, 아까 크니디움 리조마 그랬죠. 근데 요거는 이제 식물 분류에 따라서 또 리구스팀하고 같은 종으로 보는 학자도 있으니까요. 당천궁은 리구스티금 추앙시용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우리 지금 약재에서 하는 토천궁은 어디 갔냐 이렇게 의문을 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당천궁과 토천궁은 같은 종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타의 그 북한 약전에 보면은 료고본이요. 리구스티금 제올렌스가 그 천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건 해표약에 속하는 고본입니다. 그래서 잘못 정리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궁의 기원은 일천궁 크니디움 오피시날레 하고요. 당천궁 리구스티금 추앙시용 두 종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일천궁은 우리나라에서도 나고요. 중국의 동북 지역에 중국의 길림 지역에서 나고요. 당천궁은 중국의 이제 아까 말한 사천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한국의 자생 혹은 재배종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아까 이 얘기했던 토천궁하고 연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많이 재배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재배해서 이제 유통되는 천궁 중에 토천궁이라고 거가 있었는데 지금 수익 관계 때문에 그 재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건 당천궁하고 같은 계열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분 및 양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성분은 이제 크니디움 오피시널레 천궁의 근경에 대한 그 성분이 있고요. 또 추앙시용에 대한 근경에 대한 성분이 등등이 있습니다. 먼저 항상 그렇듯이 양리작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양리작용은 한약재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양리 실험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유감스럽게도 그 한방에 관련된 인사들이 주로 한약의 오래된 그 효능을 역으로 추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양리 실험이 대부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양리작용에서 전통 한방 약물이 가지고 있는 그 오랫동안의 그 약효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내용이 어떤 건가 그거를 찾는 그런 지혜도 필요할 겁니다. 천궁은 알다시피 활혈 거약입니다.
활혈거약입니다. 그러니까 혈액에 관계된 부분이죠. 주로 혈관 확장, 혈압강, 허혈성 보면은 혈관 운동 중추 뭐 있지 않습니까? 자궁 평활근, 혈소판 뭐 등등등 해서 그래서 성분으로 보면은 크니즘 오피시날레는 주성분이 크니딜레드로 돼 있고요. 또 등등등등의 정유, 천궁 고유의 그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유 물질이 돼 있고 추앙시형 경우는 여러한 거. 그래서 실험을 많이 한 그 성분에 보면은 요 추앙시형진에 대한 실험을 한 내용이 특이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 주성분으로 봤다는 이야기죠. 한의학적인 약성에서 보면 규경은 신온하고 간담 신포경에 규경하고 효능은 활혈 행기하고 거지통 그랬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활혈 거약에 이제 본초 교과서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거가 이제 천궁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활혈 행기한담, 활혈은 뭐 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기하고 행하고 거풍 지통한다. 우리는 문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서 공통점을 찾는 습관을 자꾸 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통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통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뒤에 보면은 거풍 지통한다 그랬어요. 아까 두통에도 사용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두통에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천궁이라는 이름이 붙었을 거다. 뭐 그런 설명까지도 아까 했습니다. 여기 두통은 여기 있습니다. 하여튼 통증을 제압하는데 두통을 포함해서 천궁이 많이 사용이 됐다. 그러면은 이 활혈 거하고 이 어혈하고 통증하고 대체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죠. 통증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혈이 있게 되면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혈을 없애게 되면 통증은 당연히 좋아지는 거죠. 정리해서 말하면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천궁은 혈체죠. 어혈이죠. 어혈. 혈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어떠한 경우 그 중에 많은 부분이 통증이 있더라는 겁니다. 통증이. 그래서 이제 분류는 활혈 거약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혈에 관계된 거고 혈체에 관계된 거를 다루는 그런 약물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상 응용에 보면은 활혈 행기를 먼저 이야기하면은 여기 보면은 뭐를 이제 포인트로 봐야 되냐면 협오, 어혈내죠, 혈오, 기허, 혈오. 그래서 어혈에 관계된 거가 모두 다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때 아까 말한 혈체 어혈에 관계돼. 그래서 여기 보면 혈허협보 그랬잖아요. 혈허협보. 혈액이 허약. 그래서 보면 사물탕가 있습니다. 사물탕. 대표적인 보혈 처방이라고 하는 사물탕에 보면은 천궁이 들어가 있다. 혈액이 허약, 혈액이 부족해서. 그럼 여기 보면은 당귀와 숙지황, 백자액 이 전부 다 보혈약이잖아요. 혈허에 대한 내용은 보혈에서 커버를 하고 어혈에 관계된 건 천궁이 커버를 하는. 그래서 혈허, 협으로 인한 재증을 치료한다라면 사물탕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 뒤쪽이 나오겠습니다. 보혈에 잘 순환되게 만들어주는 내용입니다. 여기도 보면 옹경탕이라는 처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당귀, 작약, 악교 전부 다 포하는 약이잖아요. 혈시키는 약이잖아요. 거기에 목단피, 어혈에 관계된 내용이고요. 계지, 오수유, 성질이 따뜻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내용에 보면은 몸에 그 혈액이 부족한데 따뜻한 약을 가지고 그거를 순환을 시키는 걸 했어요. 그때 거기서 어혈에 관계된 거는 어떤 거가 있냐면 목단피하고 천궁이 그 역할을 담당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충인맥 허손으로 인한 충인맥 허손을 허약한 거는 당귀작용 악유가 담당하겠죠. 그래서 어혈에 관계된 거는 목단피하고 천궁이 담당하고요. 경행복통. 생리를 앞두고서 복통이 있으면 한방에서 이거는 생리전통은 어혈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혈통 등에 응용된다. 그러면은
이 임상응용에 사용됐던 이 처방을 완전히 전부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간울기체와 혈어로 인하여 뭐 간울기체면은 해울시키는 약물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효가 들어갔고 향부자가 들어갔습니다. 기혈로 관계된 거, 그럼 포기시키는 약이 들어갈 거. 대표적인 약이 환기죠. 환기 들어가죠. 혈어에 관계된 거, 천궁, 적작약, 실용 전부 다 어혈에 관계된 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양환호탕은 언제 사용하냐면 중풍에서 웬만큼 치료가 됐는데도 한쪽 그 마비된 거가 풀리지 않고 몸이 이제 기운이 허약해지는 모양을 나타낼 때 보양환오탕 뭐 5가지로 설명하는 약물 5가지가 들어서 오자가 들어갔다고 해석하는 수도 있습니다만 이 오라는 거는요 325, 4일로 해서 목화토금수로 할 때 이게 중앙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양환호탕이라는 거는 뭘 보양을 시켜가지고 중앙토 원래 흔들리지 않는 원 중앙의 자리로 다시 돌려왔다. 한쪽이 마비됐잖아요. 그러니까 보양환호탕 그러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럴 때 천궁이 사용되는데 환기 담당한 기호 오랫동안 쇠약한 거 기호에 관계된 거 혈액에 관계된 거 그러면은 보양환호탕의 처방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거풍지통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거풍지통 주로 아까 통증을 얘기해 보면 전부 통자 돌림입니다. 신통 이렇게 하고 두통하고 여기 두통이 공교롭게 많이 나오잖아요. 두통이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두통에 활용된 예가 많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의료보험에서 많이 얘기하는 천궁다조산 두통에 사용하는 다조산에 보면은요 두통에 쓴다 이렇게만 이해하지 말고 거기에 천궁이 들어가 있는데 백지, 세신, 형계, 강활, 방풍, 박하 이게 뭔 약입니까? 전부 다 땀나는 약입니다. 해표약입니다. 그러면은 천궁다조산에 두통했을 때는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감기 걸려서 머리가 아프대거나 감기 걸려서 몸이 아주 으실으실 추우면서 머리가 아프대거나 몸이 부으면서 습기가 있어 부으면서 아플 때 그때 머리가 아플 때 천궁다조산을 쓰면 효력이 제대로 작용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그 처방을 활용을 해야 되죠. 천궁다조산 두통에는 무조건 천궁다조산을 쓴다. 그래서는 안 되죠. 혈어두통 몸이 허약해서 두통이 온 경우는 당연히 피를 보하는 사물탕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이제 천궁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감히 사물탕 혈허에 대한 건 사물탕이 보완을 하는 거죠. 풍열 두통에 관계됐다. 아니 이게 천궁은 말이죠. 성질이 따뜻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열이라니요? 당연히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 뒤에 보세요. 석고, 국화 전부 다 성질이 찬 약입니다. 그러니까 풍열 두통 그러면은 성질이 찬 두통에 사용하는 어떤 약물이 주를 이루게 되고 여러한 거가 이제 보조로 해서 전체적으로 풍열 두통이 응용됐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설명이 되고요. 요러한 거가 소위 말하는 한방에서 말하는 반자입니다. 반자법입니다. 그러니까 주된 그 치료 목적이 있는데 그 치료 목적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옆에서 보조해주는 반대의 그런 약물을 배절하는 찬약이 필요한데 따뜻한 약을 약간 소량을 넣어가지고 여기 어시스트를 한다거나 그런 겁니다. 자, 풍습비와 풍열 두통의 강활성석탕 그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강활, 독활, 통증에 관계된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풍습비와 풍열 두통에 사용을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해설에 보면 해설을 활렬 거약에 속했습니다. 나보고 이 얘기하라고 그러면 활렬 생열약이다. 어혈을 없애서 나중에 보혈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떤 책이 보면 행렬 순기약 이렇게 설명한 것도 있습니다. 행렬 순기약 이렇게 설명한 것도 있는데 천궁에 활렬거 그러면 활렬거 약이 워낙 많으니까 뚜렷하게 구분이 안 되는데 천궁의 역할은 뭐냐 아까 말한 대로 어혈에 활렬시켜서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생열 어디까지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냐 보혈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사물탕에 천궁이 들어가는 얘도 그런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의학적으로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어혈이 없어지면은요. 어혈을 없애면은 생신혈한다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피가 생기게 한다는 거. 그래서 얘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당구 기준으로 할 때요. 바로 맞는 거가 아니고
한 쿠션 맞고서 맞는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미에 보면은 신온하다고 그랬어요. 그걸 볼 때면 신미는 산하고 온미는 통한다. 신온은 승산소통한다. 잘 보면은 주하되 수하지 않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주하되 수하지 않는 거는 자기 역할만 하지 주변에 어떤 2차적으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거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 걸 설명할 때 주하되 수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자기 길만 갈 뿐이지. 그래서 이제 보면 혈중의 기약이다 그래서요. 혈중의 기약. 뭐 활혈약이니까 혈약이라는 건 알겠죠. 기약, 아까 행렬, 순기, 기와 혈. 상으로는 머리에 도달하고, 밑으로는 혈에는 여기서는 자궁을 얘기하는 겁니다. 혈에는 여러 가지 기문도 있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자궁에, 그러니까 머리하고 자궁에 도달, 상행 두목 하행 혈에한다. 외로는 피모를 관통하고 옆으로는 사지를 통행한다.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이와 같이 이렇게 좋은 약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아래 다 통하고 피모. 이 문장 자체로는 아주 멋있는 문장입니다만은 아마도 약의 효력을 또 요거를 이렇게 이해하려면은 잘못하면 만병통치약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 천궁의 그 효력이 미치는 거를 머리 아픈데도, 두통에도 사용이 됐고, 자궁 질환에도 사용이 됐고, 피부 질환에도 사용됐고, 사지 관절이 쑤시고 절리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데 썼다. 그걸 갖다는 걸 설명하면서 상으로는 하로는 위로는 옆으로는 이런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때 보면 심지어 인경약물로도 이용을 했어요. 천궁 우아래가 다 통한다는 겁니다. 본초 과목에 보면 혈중 기약이다. 우리 이미 어떤 내용이죠. 근데 여기 보면 특이하게 이 신미를 가지고 보도하고 신미를 가지고 산도하고 흐트리죠. 그래서 혈어에도 쓰고 기울에도 쓰고, 이 거꾸로 이해를 하면 빨리 이해가 됩니다. 천궁이 혈어에 썼죠. 사물탕 같은 데서요. 기울에 썼죠. 저기 아까 뭐 시오 소관상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해하겠습니다. 앞에 내용 하여튼 기울에 썼습니다. 그런데 천궁이 사용됐는데 한의학에서 여기에 그 천궁이 가지고 있는 신미를 가지고 혈어에 사용된 거는 보하는 의미로 사용이 됐고, 신미를 사용해서 흩트는 의미로 사용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저기 신미에 대한 걸 한의학적인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미를 발산, 행기, 자양 그랬어요. 자양이 여기 해당되는 겁니다. 내가 설명할 때는 이게 매운 거 먹게 되면 몸에서 땀이 나서 촉촉하게 순환이 잘 되고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하긴 합니다만은, 따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천궁에 그 신미가 있는데 그게 보하는 역할도 하고 울적이도 없앤다 하는 거를 본초 과목에서 이시진이가 그렇게 설명을 한 거지요. 활렬 거약, 활렬 행기하고 거풍 지통한다. 그래서 이제 간담경에 들어간다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간담경에 시오서가사. 신혼에서 풍한 풍습성 두통에 나타나는 요약이다. 문장에 보면 제 두통에는 반드시 천궁을 써라. 두면풍이 있을 때 이거 빼지면 안 된다. 그만큼 많이 사용했다는 말이죠. 아까 말한 상행, 두목, 전정, 지통작용이 있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천궁은 풍한이나 풍습두통에 사용하는 게 맞죠. 근데 아까 풍혈두통에도 썼잖아요. 혈어두통에도 썼잖아요. 사물탕에 들어가서요. 여러 두통에 활용이 된 그런 예가 많이 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여러 내용 중에 보면은 활혈을 이용한 지통에 많이 사용이 됐더라. 또 해울제로서 사용이 된 예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이 보면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건 풍안이라든가 이건 바로 이해할 수가 있죠. 혈어두통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럼 혈어에는 어떡하고, 기어에는 아까 혈어에는 사물탕, 기어에는 환기가 들어가고, 풍열에도 아까 들어갔었잖아요. 분야에 하는 게 있잖아요. 보면 여기도 보면 경패복통도 있고 징하도 있고요. 간헐기체로 인해서 협력창통도 있고 풍수피통도 있고 이쪽 하는데, 이게 천궁이 여기 다 들어가서 하는 역할은 뭐냐? 활혈이라는 거예요. 활혈. 어혈을 없애는 거. 아까 말한 대로 혈체를 없애는 거죠. 혈체를 없애는 거. 그래서 동통의 발생 이런 건데, 불통즉 통 하면은 기체대도 불통하니까 아프고 혈어에도 아프고 풍한습사에 나오는데,
천궁은 혈어라는 얘기죠. 혈어에 관계된 활열, 행기, 거품, 기함으로써 뭐 기혈 능체 그랬으면 정확히 말하면 혈능체죠. 기는 부수적으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해울제로서 스트레스를 푸는 데 사용이 됐다. 칠정울에 사용이 됐다. 당연히 칠정울에 사용되는 약물인 주약물이 다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감기, 울결로 인한 경행복 등의 시오 이렇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활혈 거호시키는 도인, 홍화 이런 게 들어가 가지고 간호를 없애고 거호직통했다. 그래서 간담 심포경으로 이렇게 경락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혈부추거탕. 혈부추거탕 그러면은 보통 많이 생각하는 게 자궁근종, 난소, 낭종에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처방인데요. 여기 보면 경패불행, 자궁근종, 난소, 낭종, 아랫배 묵직하고 자꾸 부정기적인 출혈이 오고 등등등등 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자, 해설 세 번째 보면 부인과의 요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중의 기, 아까 여기까지는 얘기했죠. 음중지양이다. 그렇죠? 이게 음이고 이게 양이 음중지양이다. 춘지상이다. 봄의 기운을 닮았다. 순혈약. 그래서 보혈, 생혈, 환혈의 부수적 효능을 나타내 연유한 것이다. 이런 문장에서 천궁은 사물탕에서 많이 쓰는데 북가지 방중에서 상용약인데 실제적인 것은 활혈이다. 사물탕에서 천궁을 사용하는 것은 이걸 써서 보혈하자는 목적이 아니다. 통행기혈해서 보하면서 불체하지 않게 아까 체하지 않게 보혈약은 되게 체하잖아요. 체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 아까 반자라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또 심지어 출산을 앞둔 임산부의 경우에 불수산에 천궁이 대량 사용이 됐죠. 불수산이 이제 당귀 천궁이 5대 5인 것도 있고 6대 4인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천궁이 대량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임신부 금기약에 천궁이 들어있어요. 쓰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썼냐? 자, 한의학적으로 설명합니다. 이거는 천궁이 활혈 거시키면은 출산을 놔두니 자궁이 수축이 돼야 순산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목적으로 역할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 출산 후에는 오열이 발생하잖아요. 오히려 출산 후에는 반드시 치료의 한 방의 원칙이 선축 오열하라는 거 아니에요. 먼저 오열을 없애고 후에 보혈 보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피를 보하고 기운을 보충해 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 선축 오열에 대한 거를 천궁을 넣게 되면은 임산부가 출산이 카운트다운 됐을 때 먹는 약이 불수산이니까요. 그래서 출산 후에 발생 오열을 사전 대비로 해석하면은 불수산의 그 아주 기가 막힌 그 효력이 나타나는 것을 해서 천궁이 하는 역할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산부에 사용됐다는 점, 그걸 기준으로 하면은 천궁은 활혈 거장이 상대적으로 완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수산이 보면 당귀와 천궁이 들어가는데 당귀는 보혈하고 활혈하고 천궁은 활혈하고 생혈하고 해서 출산했던 시점과 출산 직후상에서 적절하게 활용됐던 그런 처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수치는요, 이게 물에다가 담갔다가 뭐 얇게 썰어서 건조하거나 술하고 주자해라. 그런데 많은 문장의 뒤쪽에 나옵니다만은 거유를 하라고 그랬어요. 만일에 거유를 안 하면 두통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천궁이 두통 치료약인데 두통이 발생하면은 더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거유를 해야 된다는 거가 이제 나중에 약제의 등급 정하는 것도 관계되고 거유라는 말이 왜 나왔는가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주로 끓는 물에 데치는 방법. 그래서 탕포 그랬습니다. 탕포 끓는 물에 데치는 방법이요. 탕쇠 7편 그랬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끓는 물에 데칠 때 뭐 7번 정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쓰는 방법은 그 쌀 조리 있잖아요. 쌀 조리에다가 천궁을 이렇게 얹었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이 팔팔 끓을 때 이렇게 데치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7번을 데치면은 다 끝난 다음에 그 위에 물을 봐요. 물을 보면 물에 기름이 이렇게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유시키는. 옛날에도 보면 색백 분류자가 좋다 그랬어요. 색깔이 하얘지고 나중에 기름기가 좀 없는 거가 좋다. 그래서 거유를 강조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금기에 보면
음어화학자, 상성하우자 이렇게 등등등 있을 때 이런 것도 보면은 이 공통되는 용어를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허증이요. 여기 기약자 전부 다 허증이잖아요. 출혈성 질환도 허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한 부하는 약에다가 넣어서는 넣는 게 좀 그렇다 하는 거죠. 이게 실증 치료 약물이라는 거죠. 행렬 양혈의 목적으로 응용되는 사물탕의 경우에 천궁의 신산 성질이 만일에 문제가 된다면 단삼으로 대처하라고 되어 있어요. 단삼을 할 때 보면 단삼 하나는 사물탕 효력하고 똑같이 난다 그래갖고 요 말에 현혹이 돼가지고 사물탕 대신에 단삼 하나만 먹으면 사물탕 효력이 된다고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한 경우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삼임도 활혈 거약이잖아요. 활혈약인데 사물탕의 그 천궁 활혈 거약인 천궁의 그 역할에 대신한다. 그 말을 이제 단삼 일미로 대사물탕 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그 문장을 확대 해석해서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사물탕에서 천궁이 좀 강력한 것 같다 그러면 단삼으로 대체해도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정리하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여기서 사물탕에서 천궁 활용에 대한 예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봄의 약물인 천궁을 봄철에 군약으로 활용해라 그랬어요. 당귀, 천궁, 백작약, 숙지황 하면 사물탕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봄철 되면 천궁을 군약으로 사용을 하라고 그랬어요. 왜냐? 천궁은 봄의 기운, 춘지상이다. 그러니까 한의학의 원리가 그 계절하고 사람하고의 연관성을 했잖아요. 인간은 소우주다. 우주의 순행과 같다. 따라서 봄철에 봄의 기운이 많이 필요로 하고 똑같은 사물탕을 써도 봄철에는 천궁을 군약으로 활용을 하라는 거예요. 당귀는 여름철에 작약은 수렴시키잖아. 가을철 되면 수렴시키고 등등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천궁은 당귀고 그다음에 더 효력적으로 하려면 방풍을 같이 배합하면 더 효력이 좋다. 여름철에는 당귀와 황금을 배합하면 좋다. 백작약, 천문동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본초학적 지식 가지면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방풍, 봄철에 풍을 예방한다면서요. 여름철에 황금 성질이 차잖아요. 여름시잖아요. 가을철 되면 수렴시켜야 한다며 천문동이요.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해야 된다면서요. 개지. 그래서 똑같은 사물탕을 쓰더라도 봄철에는 천궁을 군약으로 쓰고 천궁 당귀 백작에 가면서 거기에 방풍을 배합하면 더 좋고 등등등 이런 식으로 한의학의 그 약물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그 계절하고 이렇게 연계시켜서 효력을 극대화시키자고 하는 거죠. 천궁의 신미의 힘을 빌어서 행체 고열시키는 게 여기 항상 얘기하는 신생혈액하는 원리로 이렇게 사용한다. 조금 추가로 설명하게 되면 어떤 책에 보면 요가 천궁은요 언제 쓰라고 되어 있냐면 겨울에 쓰라고 하는 거가 있습니다. 한 칸씩 밑으로 내려가지고요. 겨울에 사용하라. 당귀는 언제 사용하라, 봄철에 사용하라 이렇게 해서 한 칸씩 앞으로 당겨서 군약으로 쓰라는 이론도 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냐면 간단합니다. 겨울철에 천궁을 군약으로 쓰라는 말은 봄철에 돼서 사용하면 늦으니까 미리 앞서서 미리 그 보증을 시켜주라, 미리 확보를 해주라, 보험을 들어주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봄철에 막 닥쳐가지고 그때 그 계절하고 맞추는 것도 계절에 순응하는 거지만 그때 닥쳐가지고 서두를 게 아니라 겨울철에 미리 앞서서 미리 그 대비를 해주면 더 좋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어떤 처방을 사용할 때도 그냥 그 처방이 그 길에 좋다 그래서 사용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약물이 가지고 있는 효력을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연 상태의 천궁의 감별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크니지움 오피시날레 우리 소위 말하는 일천궁으로 보통 얘기하고 있는 일천궁으로 알고 있는 그다음에 천궁이요. 우리 중국 천궁 여기에 토천궁도 같은 종류로 이해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뒤쪽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천궁에 대한 그런 기원에 대한 학설도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토천궁으로 사용됐던 거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엉뚱한 걸 갖다 썼다고 하는 식물 분류학자 논문도 있습니다. 논문도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됐을 확률도 전혀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 쓴 것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이걸 식물도 비슷비슷하는데 그 식물 잎에 찢어진 열편이 찢어지다 말았냐, 완전히 찢어졌냐. 여기 보면 산경에 차이가 좀 있죠. 소산화도 차이가 있죠. 이게 보면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가 10개 정도면 7에서 20개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10에서 24개 되면 15개 정도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식물을 구분할 때 어떤 거를 우선 혐의를 찾고요.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로 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융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종류라고 확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정도는 상대적으로 요거는 소선화가 이건 적구나, 이거는 많구나 이런 정도로 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식물을 보게 되면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공교롭게 북한 약전에서 요거본 리구스티금 제올렌스도 제올렌스, 크니디움 리구스티움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식물학자들이 크니디움과 리구스티움을 같은 종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다른 종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약재를 설명할 때는 그냥 다른 종으로 하기 때문에 일천공은 크니디움 오피시날레, 중국종은 리구스티금 주황시용에서 이렇게 했지만 책자에 보게 되면 요거본을 리구스티움 제올렌스라고 한 데도 있고 크니디움 제올렌스라고 하고 한 거가 있으니까는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이 종하고 이 종하고 천궁종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줄기에 자색이냐 녹색이냐는 거고요. 마지막 이파리가 넓은 난형이냐 뾰족뾰족하냐를 가지고 식물에서 구분을 하면 됩니다. 약재 상태의 고본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뿌리를 약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또 학명으로 보면 비슷비슷한 그 조상을 두고 있잖아요. 하시를 막론하고 뒤섞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천공, 일천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천공에 대한 내용이요. 아까 상경이 한 10여 개 된다고 그랬습니다. 상경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 보면은 상경이를 보면은 이렇게 확대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확대되는 거를요. 확대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요 하나가 이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볼 때 그렇게 꽃이 풍성하지는 않다. 그렇게 우선 한번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아까 잎이 반열한다 그랬잖아요. 반절밖에 안 찢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찢어진 겁니다. 여기에 찢어진 거. 요걸 진조로 보면 반도 안 찢어졌죠. 위에서 조금 찢어지다 말았죠. 그래서 반열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뿌리를 캤습니다. 캐면은 요 뿌리가 이렇게 마디 모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많은 문장에 보면은 결절 모양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결절상이다. 그래서 한번 캐보면은 그렇습니다. 자연 조건에서 우리나라에도 천궁이 어쩌다 옛날에 많이 재배했던 데 가면 지금도 마당에 꽃밭에 한두 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천궁을 많이 심었던데 대표적인 데가 전라북도 무주고요. 울릉도에서 옛날에 많이 심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무주에 가보면 옛날 그 기억 때문에 그런지 그 마당 텃밭에 한두 그루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당천궁입니다. 이제 중국에는 리구스티움 추앙시용. 중국에서 요거 키운 것을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중국천궁이라고도 하지만 당천궁 이렇게 표현되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는 이제 토천궁 그런데 식물종은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천궁에 보면은 일단은 이게 그 줄기에 보면은 페인 무늬가 있습니다. 원주형으로 이렇게 페인 무늬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선 일단 혐의를 두고요. 두 번째 보면 아까 잎이 이거는 반이 찢어진다 그랬잖아요. 이 잘 봐요. 반이 찢어져 있잖아요. 잎이 반이 찢어져.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열 그랬습니다. 전열 그렇습니다. 자, 꽃을 봐요. 꽃을 보면은 꽃이 보면 산경이 많다. 산경이 뭐냐면은 요런 거가 다 산경입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산경이 보통 7에서 20개 그랬어요. 아까 크니즘 오피시널에는 많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꽃이요. 이게 요거 소산화가요. 아까 우리 크니즘 오피시널에 비해서 굉장히 풍성합니다. 풍성합니다. 물론 이제 뿌리를 캐게 되면 이렇게 근경을 나타내게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 혼용이 될 수 있는 종류의 대표적인 거가 이제 중국의 다궁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그 식물 사진입니다. 식물 사진입니다. 갈라졌죠? 갈라졌죠? 위쪽에서 몽울이 져 있습니다. 식물 잎이 다릅니다. 조금 다릅니다. 여기 꽃은 색깔은 비슷비슷하잖아요. 이건 여러 번 봐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토천궁으로 유통됐다고는 혐의를 제일 많이 받고 있는 종류가 하나가 궁궁인데요. 우리 천궁의 한글 이름이 궁궁이잖아요. 그래서 안젤리카 폴리몰프아 종류가 우리나라 토천궁으로, 그러니까 추앙시용도 아닌데 크니즘 오피시널도 아닌데 토천궁, 그래서 아주 귀하고 또 비싸게 유통됐던 그런 종류가, 잘못된 종류가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의심을 많이 받는 종류가 요 궁궁인데요. 궁궁이의 잎 비슷하잖아요. 식물도 비슷한데 요 잎을 봐요. 잎이 보면은 잎이 다릅니다. 봐요. 하나, 둘, 셋 해가지고요. 셋 해가지고 3회로 불러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구분점이 식물 분류 상태에서 조금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점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요거본으로 가겠습니다. 요거본에 가게 되면 요거본 아까 줄기가 자색을 띈다고 그랬잖아요. 자색을 띠고요. 잎이 보면 잎이 넓적넓적합니다. 난양 정도고요. 자, 그래서 자연상태 천궁류의 식물 검색에 보면 아까 마지막 열편이 반열하냐 전열하냐, 산경이 적냐 소산화가 적고 하나는 소산화가 많고 해서 천궁 오피시날리하고 리구스티금 추앙시용하고를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북한에서 잘못 기록되어 있다. 북한 약진에는 이게 천궁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거기도 아마 이래서 그랬을 겁니다. 산궁궁이 그랬잖아요. 궁궁이가 천궁의 이름이니까요. 그래서 북한 약진의 료고본을 천궁으로 들어있는데 이거는 고본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줄기가 자색이냐 녹색이냐 자색이냐, 마지막 열편이 광란형이냐 배치명이냐에 따라서 우리 지금 크니즘 오피시날레 리구스티금 추앙시용 종류의 천궁 기원종과 제올렌스하고는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자, 약재 형태로 넘어갑니다. 약재 상태 천궁의 종류별 이름입니다. 아까 천궁, 우리는 보통 크니즘 오피시날레 일천궁 그렇습니다. 일천궁, 그래서 일본 일자를 써가지고요. 일천궁. 일본에서만 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일본에서도 많이 나고 우리나라 정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키웠고요. 천궁은 중국에서 생산되면 당천궁, 한국에서 생산되면 토천궁,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약재 상태의 천궁류 검색표는 절단전 절단으로 나누게 되는데 일천궁의 경우에는 근경 우아래 부위에 종유석 모양의 쇠교경과 경절이 있습니다. 근데 리구스티금 추앙시형에는 이게 없어요. 자르기 전에는요. 근데 약재 상태가 자르기 전에 파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유통되는 종류는 절단해서 유통이 되잖아요. 절단해서. 그래서 크니즘 오피시날리하고 리구스티금 추앙시형을 구분할 때는 그 단면에 유실이 적냐 유실이 많냐를 갖고 구분을 하는 거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거는 뒤에 뭐하고까지 연계가 되냐면 고유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미리 얘기하자면 지금 유통시장에서도 천궁, 일천궁은 고유를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당천궁은 고유를 반드시 해야 돼요.
만일에 고유하지 않은 거가 있으면은 그건 아까 말한 대로 부작용을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선 그런 사전 정보를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천공은 단면에 유실이 적기 때문에 회백색을 띱니다. 무늬가 상대적으로 약해요. 상대적으로 약해요. 그러나 그 리우스티움, 추앙시용, 당천궁, 토천궁 등 간에 단면에 유실이 많고요. 색깔이 기름기가 많아서 황백색을 띱니다. 그다음에 무늬가 뚜렷한 무늬와 금맥점이 보여요. 그걸 가지고 천공류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다시 이제 천공류 종류 중에 당천궁, 토천궁으로 똑같은 종류가 중국에서 생산되면 당천궁, 한국에서 생산되면 토천궁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약재 상태에서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자, 중국 천궁, 당천궁이요 상대적으로 유실이 더 많습니다. 토천궁에 비해서 유실이 훨씬 많습니다. 이거요. 일천궁은 유실이 거의 없다시피 돼 있고요. 그러니까 당천궁이 가장 유실이 많고요. 토천궁이 그 다음에 유실이 있고 일천궁이 유실이 거의 적거나 없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천궁하고 토천궁하고 보면 유실이 많냐 적냐 많기 때문에 당천궁의 경우는 색깔이 상대적으로 선명하고 짙습니다. 토천궁은 색깔이 상대적으로 선명하지 않습니다. 약재 실물을 보게 되면 바로 구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천궁, 일천궁은요 기름기가 없어서 회백색입니다. 회백색이고 그래서 절단면이 치밀하지 않고 엉성해요. 비어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맛을 기준으로 할 때는 요건 일천궁은 맛이 약간 쓰는데 원 주황시용은 맛이 맵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맛을 본다고 그래서 인체에 부작용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 색깔이 말이죠. 회백색을 떼느냐, 황백색을 떼느냐, 색깔이 짙냐, 적냐를 보고 절단면이 좀 치밀하냐, 비어있냐 이런 것도 참고로 하고 더 확정하기 위해서 맛을 보면은 뚜렷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일천궁입니다. 아까 종유석 모양으로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동굴에 가면 종유석 동굴 같죠. 이 모양을 나타내는 거가 잘라지기 전의 모습입니다. 자, 이 단면 잘랐습니다. 요 모습의 요 색깔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요 색깔이요. 색깔이 요게 기름층이었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사실 정확히 없는 건 아니죠. 회백색을 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라놓은 거가 보면 특히 요게 이제 그런 모양인데 잘라놓은 거가 보면은 움축이 돼가지고 나비 모양 같이 생겼습니까? 그래서 많은 내용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호접이라는 말이 나비 호접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나비 모양을 나타내게 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 모양이 주변이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해서 보면 일정하지 않은 모습을 나타낸다. 밋밋하고 똑같은 모습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그거를 호접편이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나비 모양으로 생겼습니까?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자, 이쪽에 있는 작은 걸 하면은 겉면이 보면요. 요거는 당연히 회백색을 나타내고 돼요. 예, 고리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거를 이제 잘랐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잘랐다고 하면은 이 모습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호접 모양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약재성상 일천궁을 설명한 내용에 보면은 여기 보면 항상 붉은색을 먼저 봐요. 이거 감별 기준 포인트의 1번이니까요. 단면에 유실이 보이지 않아서 회백색을 띈다. 그랬습니다. 잘라지기 전에 것은 보면 종유석 모양이가 있더라. 잘라요. 근데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소구경이나 경절이 우아래 불규칙하게 붙어 있는 걸 종유석 모양이라고 했어요. 요거 분도 약재로 이제 혼입되는 경우에 보면은 요거 분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교경이 윗부분에 주로 종유석 모양이 있습니다. 아까 천궁은 이렇게 있으면은
정유성 모양이 옆에 붙어 있었잖아요. 요거 보면요. 위쪽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로 구분을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 단면이 비어 있기도 한다. 맛이 약간 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천궁의 품질을 보면 단면이 회백색이고요. 유실이 적어서 반투명하고 맛이 약간 쓴 것을 일천궁의 정품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리구스팀 추앙시험입니다. 여기 당천궁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에서 재배된 거를 지금 찍었습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아까 말한 대로 종유석 같은 모양이 없지요. 종유석 모양 같은 게 있으려면은 막 요러요러한 거가 부풀어 올라가지고 종유석 모양을 형성해야 되는데 종유석 모양 같은 게 없습니다. 요것도 비슷하죠? 자, 이거하고 이거 보면 특이한 게 있을 겁니다.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식 이름으로서는 과교 그렇습니다. 우리 뭐 다리 지나가는 다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리 같은 모양을 항상 과교 모양이 있는 것도 있다. 과교 모양이 있는 거는 생육 조건이 안 좋은 겁니다. 뭔 말이냐면 자연 조건에서 들어왔을 때 이와 같이 제 모양을 나는 중국 천궁이 있고요. 이와 같이 과교가 있는 중국 천궁이 들었으면 요게 상품이고 요게 차품이라는 내용입니다. 과교가 있는 거는 질이 떨어지는 거다. 조건이 안 좋은 거다. 이 과교가 있는 거를 주의 깊게 봐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토천궁에 과교가 있는 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중국 천궁입니다. 중국 천궁입니다. 아까 단면을 잘 봐요. 단면이 보면은 아까 거하고 달리 빨갛빨갛던 기름층이 많이 있잖아요. 유점층이 많이 있잖아요. 색깔도 보면 아까 그건 회백색인데 이건 황백색을 띠잖아요. 황백색을 띠잖아요. 자, 근맥점 아까 얘기했어요. 근맥점. 근맥점은 근육의 질과 같은 지금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렇게. 근육질 같은 거가 있다 그거죠. 근육질 같은 거. 이게 근맥점도 있습니다. 보이는 거죠. 근맥점 보이는 거죠. 이게 보이는 거죠. 근맥점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걸 보여요. 이걸. 똑같은 당춘궁인데 여기하고 요거하고는 지금 다르죠. 다른데 이거 다른데 야 이거 왜 당춘궁이냐. 먼저 유실만 보겠습니다. 유실이 보면은 층이 두텁잖아요. 조직이 치밀하잖아요. 근맥 보이죠? 근맥 이렇게 보이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면 당춘궁이 많은데 색깔이 왜 이러냐? 이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만일에 조직이 그 수치를 거치지 않았으면은 요건 2등품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실이 제 분포대로 제 색깔을 발휘할 때까지 그 조건이 맞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은 요건 수치를 한 거일 확률이 높습니다. 수치를 한 거일 확률이 높아요. 수치하면 기름층이 빠지기 때문에요. 수치를 탕포를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지금 이 화면상에서는 구분이 안 되는데 약재 상태에서 구분할 때는요. 이걸 잘라보면은요. 자, 물에다가 데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데쳤다고 합시다. 이건 안 데쳤다고 그러고요. 데치지 않게 되면 자르게 되면은 그 가루가 날립니다. 근데 데치게 되면은 그게 응고가 되기 때문에 호화가 된 거죠. 호화 공식 이름으로는 호화입니다. 패스팅이죠. 호화가 되기 때문에 그 가루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 등등으로 해서 구분할 수가 있고 더 정확하게는 현미경으로 보면은 호화된 거가 안 되고 바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현미경까지 가기도 전에 이건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약재 상태에서 두 가지가 유통이 되는데 수치가 된 거라면은 요거도 괜찮고 요거도 괜찮습니다. 이게 수치가 된 걸 전제로 수치가 안 된 거라면 당연히 이게 1등품이고요. 요거는 2등품입니다. 그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당춘궁에 보면은 많은 유실이 있다. 뒤쪽에 나오는 토천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선명하고 짙은 특징이다. 표면에 소구경이나 경절은 아까 없었잖아요. 황백색을 또 근맥점도 보이잖아요. 맵고 혀를 마비시키고 단면이 황백색이고 경이 진한 것이 또 전형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재배한 토천궁입니다. 이 토천궁인데 뭘부터 보게 되냐면 요 유씨를 봐야 돼요. 유씨를 보게 되면 단면이 아까 일천궁 큰일 오피시날레에 비해서는 색깔이 기름층이 좀 있어 보이죠. 당천궁에 비해서는 기름기가 확실히 적지요. 금맥점도 보이고요. 금맥도 보이고 치밀하기도 하고 당천궁이 맞긴 맞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요겁니다. 요거 이게 지금 뭔 부위냐? 아까 말한 과교 부위입니다. 과교 부위.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국에서 재배한 당천궁에 비해서 그 생육 조건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토천궁에. 다시 말해서 토자가 들어갔다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토자가 들어간 게 좋은 것도 있죠. 신토부리 개념으로 토자가 들어갔다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토천궁 재배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요. 실제 토천궁으로 해서 이제 유통이 되는 경우에 보면 요 모습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기름층 내용도 보면 되고요. 토천궁 약재로 들어갑니다. 약재 보면은요 확실히 기름층이 적잖아요. 적고 금맥점도 있고 다 있는데 조직도 치밀하고요. 다 여기 하는데 확실히 약하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와 같은 과교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천궁의 약재 성상에 보면은 중국 천궁보다는 적지만 유실이 많다. 무엇보다는 일천궁보다는 많다. 그랬어요. 나머지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단면이 황백색이고 기름기와 향기가 진한 것이 좋다. 그랬어요. 다시 이제 약재 상태 절단 전의 모습하고 절단 후의 모습하고요. 아까 종유석 모양의 있냐 없냐. 그다음에 유실이 적냐 많냐. 따라서 색깔이 회백색이냐 황백색이냐. 무늬가 약하냐 금맥점이 뚜렷하냐 해서 일천궁과 추앙시용을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천궁, 척천궁으로 하면은 당천궁과 척천궁은 유실이 많냐, 적냐, 선명하고 짙냐, 선명하지 않냐. 이거는 이제 회백색이냐,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천궁의 기원식물은요, 천궁, 일천궁, 크니즘 오피시날레하고요, 리구스튬 추앙시용 두 종이 있습니다. 당천궁은 재배 지역에 따라 중국 재배는 당천궁, 한국 재배는 토천궁으로 재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최종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원래 리구스튬 추앙시용 식물이 뿌리줄기인데 유통시장에서는 중국에서 재배되어 한국에 수입된 걸 당천궁, 한국에서 식물 자체가 적응되어 재배된 걸 토천궁이라 부르게 된 겁니다. 특히 이 중 일본에서 현재 적용된 것을 일천궁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식물학의 한 부류를 내가 설명한 겁니다. 리구스튬 추앙시용 원종이요, 한국을 거쳐서 중국에서 한국을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현지 적응된 거로 같은 종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으니까요. 하여튼 우리가 지금 일천궁하고 크니즘 오피시날레 그리고 추앙시공을 따로 분류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중국에서 수입되는 당천궁과 한국의 토천궁은 그 기원이 같은 걸로 보는 게 맞다. 현재 수준에 그런 게 맞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유전 분석한 것도 있고 등등등 하는데 거기에 이제 변수로 작용되는 거가 어떤 거가 변수로 되어 있냐면요. 아까 얼핏 이야기했던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토천궁이라고 사용됐던 거를 식물 분류 유전학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샘플을 수집을 해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분류를 했는데 분류를 해놓고 보니까 리구스튬 추앙시용인 것도 있고 어떤 건 보면 크니즘 오피시날레인 것도 있고 어떤 건 보면 전혀 엉뚱한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아까 말한 궁궁이 안젤리카 폴리몰파하고 궁궁이도 있고요. 또 어떤 게는 안젤리카 제뉴플렉스라는 종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 분류학적으로 구분해 보니까 그 지역에서 그거를 천궁, 그 중에서도 토천궁이라고 해서
유통을 시켰더라, 생산하고 유통을 시켰더라는 그런 객관적인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어서 아마 우리나라의 천궁으로 토천궁으로 사용되는 것은 기원이 불분명하다. 뭐 그렇게 이제 학자 일부에서 정리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리구스틴 추앙시장이 한국 뭐 이렇게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재배되는 양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지 적응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일본에 그 적응하면서 그 형질이 변화가 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기원 약제는 따라서 리구스틱um 추앙식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토천궁 포함이요. 왜 그러냐? 역대 문헌상의 상품 천궁의 기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고 풍만하고 단단하고 단면이 황백색이고 기름기가 많고 향기가 진한 거. 이게 지금 중국 천궁의 순화되기 전에 중국 천궁의 원 모습을 설명한 거거든요. 수치에서 보면은 색백 분류자는 가가 좋다. 기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일천궁은 고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유통시장에서 천궁이요. 유통되는 거가 뭐 토천궁은 거의 없으니까요. 일천궁이라고 지금 유통되는 거 이건 고유를 하지 않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당천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고유를 해야 됩니다. 고유를 안 한 거가 있으면 알아서 수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래야 원이치에 맞는 거죠. 원이치에 맞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거가 남았습니다. 효능이 그러면 어떠냐 하는 거예요. 효능이 어떠냐. 지금까지 나온 실험 결과에 등등을 좀 종합을 하면은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당천궁이 일천궁보다는 상대적으로 효능이 우수하다고 인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중국 거에 대한 괜한 혐오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당천궁 또 우리나라의 토천궁이나 토천궁이 일천궁보다는 상대적으로 효능이 우수하다. 그러면 아까 생약명에 우리나라에서 큰이디로 야를 기준으로 했잖아요. 야를 기준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일천궁 하는데 일천궁이 뭐 가지고 있는 사용상의 뭐 장점 나보고 이 얘기를 하면 탕포 안 해도 되니까 부작용에 대한 염려도 할 필요가 없지 않냐 뭐 이렇게 하지만 효력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만일에 효력이 같은 효력이냐 다른 효력이 되는가는 한 번만 실험을 해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물탕을 쓸 때요. 당천궁 써보고요. 수치한 당천궁 써보고요. 저기 일천궁 써보고 해서 효력이 어떤가를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까지는 모든 기록을 종합을 하고 현재 하는 걸 보게 되면 당천궁이 효력이 훨씬 좋다. 토천궁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나는 토천궁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니까 신토부리 개념으로 이거가 효력이 최고로 좋을 것이다고 하는 그런 어떤 희망적인 거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그건 희망적인 내용일 뿐이지 그렇다고 이야기할 어떤 객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천궁에 대한 본초학적인 내용을 모두 설명을 했습니다. 혹시 이 내용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도 참고하고 또 혹시 다른 의견을 가진 분이 편견이라든가 이렇게 된 것 같으면 이번 기회에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더욱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